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차의 화작입니다. 오늘 배우게 될 부분은 인터뷰 부분과 그 다음에 장문이 섞여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일단 문제에서부터 보시면 118페이지입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가는 인터뷰의 일부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면접이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나글은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의 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문 파트에서는 일단 이 글이 어디에 실리는 글인지, 그 다음에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상 독자가 누구인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학교 신문에 실리는 글일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그럼 당연히 학교 신문이니까 예상 독자는 같은 학교 학생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인터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 여기서는 학생 기자와 학생 회장이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학생 기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친구들은 학생 회장이 하는 말을 기자가 이제 적어서 그것을 기사로 만들어내거나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회장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할 때 있어서는 인터뷰어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이 기자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글을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훑어보시면, 가글에서는 여기에 A, B, 그 다음에 C 라는 특정 부분들이 지금 정해져 있죠. 당연히 이 부분을 통해서 문제를 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글은 이제 신문 기사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기억부터 시작해서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리을, 미음 등이 있는 것을 봐서는 이것도 뒤에 가서 기호와 함께 봐야 되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문제로 들어가셔서요. 1번 같은 문제는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럼 A, B, C 부분에서 나오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순서대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1번 문제부터 잠깐 보시면 1번은 각을만 읽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에서 학생 기자가 할 수 있는 추가 질문이기 때문에 가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추가 질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글 속에 나와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이미 본문에서 설명했거나 아니면 학생 회장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면 안 돼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프리팁이라 적혀 있죠. 인터뷰에서 다르지 않은 내용을 찾는,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을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때는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나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글만 읽으면 되는 문제. 그리고 4번도 역시 기억부터 미음까지 전부 다 나글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유형은 조금 쉬운 유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글과 나글이 같이 연계되어서 문제를 묻고 있는 지문은 없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간단하니까 가글부터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가글을 읽기에 여러분들은 봤을 때 1번 문제는 가를 읽고 나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가를 보고 나서는 앞에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가를 보고 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선 한 장을 넘겨야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무엇을 물어보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사이클링 단어의 뜻, 업사이클 관련 행사를 기획한 의도, 이것만 딱 봤을 때 그럼 결국에는 업사이클링에 대한 설명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 업사이클링 상품에 활용된 다양한 디자인, 업사이클링과 관련하여 이번 축제에서 기획한 행사, 결국에는 전부 다 업사이클링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럴 때는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업사이클링이 뭔데를 물어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쉽게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그 말은 여러분도 당연히 모를 것을 가정하니까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명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봤을 때
관련 행사라든지 5번에서 축제에서 계획한 행사라는 말이 있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학교 축제에서 업사이클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 학생회에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왜?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이 학생회장이었으니까까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가글로 넘어가셔서 한번 우리는 A라는 부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살짝만 작게 줄여볼게 얘들아. 여기에서 선생님은 요 A라는 부분을 읽고 요 1번의 1번 선지를 함께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부분은 1번의 1번 선지입니다. A를 읽기 전에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A부터 먼저 생각을 해주세요. 일단 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했대. 그럼 우리는 요 A 부분에서 기자만 보면 되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느낀 점을 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A 부분에서 좀 더 크게 한번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는 기자의 말만 보기로 했죠. 그래서 기자가 폐연수막으로 에코백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얘가 이미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네 라는 것이 느낌될 거고, 흥미가 생겼습니다 라는 지금 느낀 점도 같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자신의 경험, 그리고 요즘이 느낀 점. 그러면 1번의 1번은 답이 아닌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봤더니 이제 B 부분을 볼 거예요, 여러분. B에서 학생 기자네. 그럼 역시 기자의 말을 찾으셔야 되고요. 회장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럼 당연히 회장의 말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요소가 들어가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B에서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학생 회장은 기자의 요청에 따라 그럼 기자가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화제가 지닌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화제라는 것은 우리가 아마도 업사이클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업사이클링이 가지는 의의가 무엇이 있는지,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B 부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B에서 우리는 일단은 기자의 말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자의 말에서는 네, 정말 좋은 일이군요. 얘들아, 이거 학생회장의 말에 바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잖아. 그럼 2번도 맞는 답이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선지에서는 학생 기자의 요청에 따라서 화제가 지닌 의의를 설명해야 된대요. 그럼 이때 학생 기자의 지금 요청 자체가 B 부분에서는 학생 기자가 했던 말이 선배님은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고, 그럼 당연히 무엇보다 뭐뭐 하는 것에서 의미가 있죠 라는 부분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이 학생 기자의 요청과 그것에 대한 화제에 대한 의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이제 4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이 시각자료를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글에서는 시각자료를 보여줄 때 실제로 그림을 삽입하기도 하지만 그랬을 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는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로 안에 항상 넣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각자료 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뭐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가로 안에 항상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의도를 설명한다. 시각자료를 보여준다는 말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지, 그리고 학생 기자는 일단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한다. 요렇게 나오게 되면 뭐뭐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나요? 라는 말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회장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그럼 학생회장이 질문을 했으니까 학생회장의 대사 중에서 물음표를 찾아야겠죠. 질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화작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물음표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C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 부분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게 학생회장의 시각자료 부분이었죠.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보라고 했는데 바로 눈에 보이죠? 여기서 사진들을 보여주며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각자료라고 확인할 수 있고, 시각자료를 보여주면서 행사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번에는 환경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이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목적인 거잖아. 그럼 목적은 의도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부분에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5번은 안 봐도 정답이야 라고 체크하고 문제를 풀 땐 바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면 학생회장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라고 나왔기 때문에 학생회장의 말에서 물음표를 찾아볼 거예요. 학생회장의 말에서 지금 첫 번째 대사를 보면 물음표가 없죠. 두 번째 대사에서도 물음표는 없습니다. 세 번째 대사에서도 물음표는 전혀 안 나와요. 그럼 학생회장은 질문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 기자가 자신이 이해한 것이 정확한지, 그럼 일단 제가 이해한 것이 이런 말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게 돼요. 항상 정확하게 그렇게 워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저번 행사와 같은 내용이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이해한 게 맞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학생 기자에게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음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정답은 5번이구나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우리 추가 질문, 방금 전에 봤던 부분에서 우리가 봤던 부분을 가지고는 사실 답을 찾을 수가 없었잖아. 그럼 이제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업사이클링 단어의 뜻은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됐고, 관련 행사를 기획한 의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금 전에 봤던 부분에서 나오기는 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1번의 4번 선지에서 C 파트에 되어 있었던 거, 이런 행사를 기획한 의도에 대해서 1번의 4번 선지에서 행사의 의도를 여기 체크를 안 했네 얘들아. 이거 동그라미 한번 체크해볼까? 여기도 동그라미였을 거고, 학생 기자가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의의를 설명했고요. 시각자료 보여주고 행사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X인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이거야. 행사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럼 지금 2번으로 넘겨보시면 여기서 업사이클링 관련한 행사를 기획한 의도는 무엇이니? 그럼 지금 앞에서 나왔던 건 이건 확실하잖아. 그래서 얘는 답은 맞아 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의 뜻, 당연히 앞부분에서 모르는 말이기 때문에 설명을 할 겁니다. 얘는 100%안 봐도 맞아요.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이제 정답은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본문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일단 우리 이 부분은 학생 회장에게 내가 더 할 추가 질문이기 때문에 이때는 학생 회장의 말을 중심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펜을 빨간색으로 바꿔서 학생 회장의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회장이 일단 첫 번째 대화에서 지금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봤던 2의 1번의 정답 선지가 되겠죠. 이건 괜찮으니까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지금 저번 행동과 같은 것이라고 물어봤을 때 환경뿐 아니라 생태계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부분이 2번의 2번 선지와 해당하는 부분이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다시 다른 또 학생회장의 말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 이러이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 이거는 업사이클링에 대한 의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회장 여기에서 또한, 그럼 이거는 지금 업사이클링의 환경을 보호한다 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쓸모 없어진 재료들을 재활용한다 라는 의의 부분과 다양한 디자인이 접목한 상품을 만들어 경제적인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이 접목한 상품을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다양한 디자인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와요. 그럼 이 부분에서 일단은 구체적 디자인에 대한 언급은 없네. 근데 뒤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학생 기자가 사회적 그러니까 기업들이 업사이클링 제품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바로 앞부분에서 언급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게 사회적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되겠죠. 이게 바로 2번의 3번 선지에 해당하는 답변이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2번의 4번 선지는 아직 찾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업사이클링과 관련된 이번 축제에서 계획한 행사 어떤 것이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는 짜라랑 넘겨보시면 여기에서 학생회에서 지금 학생회장이 버려진 방수천을 사용해서 필통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장이 다음번 대화를 본 거예요. 그랬을 때 학생 기자가
업사이클링에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하냐라고 물어봤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필통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을 축제에서 계획한 행사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번에 5번 선지에 대한 답변이 나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2번의 정답은 4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사회적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와 그다음에 축제에서 계획한 행사가 무엇인지 설명이 나왔고요. 다양한 디자인으로 된 제품들이 있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는 했지만 어떤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한 건 없었기 때문에 부연 설명으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을 볼 건데요. 3번 같은 경우는 읽어가면서 찾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디에서 정보를 찾을지를 먼저 보시면 가장 먼저 정보를 찾으셔야 되는 건 글의 처음 부분이라고 어떤 부분에 나와라는 힌트를 줬잖아 지금. 그래서 얘를 먼저 보셔야겠죠. 첫 부분에서 사람들이 업사이클링에 주목하게 된 배경을 찾으셔야 되고요. 끝부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업사이클링을 실천하기 위한 자세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자료가 추가로 수집이 되어 있는지 라는 부분과 구체적인 예시, 업사이클링 활동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비유적인 표현과 업사이클링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업사이클링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요거랑 비슷한 내용이죠. 일상생활에서 업사이클링을 실천하기 위한 거. 그럼 일상에서도 사람들이 업사이클링을 많이 한다는 건 업사이클링 활동이 활성화돼서 널리 퍼진다는 뜻인 거잖아. 그럼 이 부분도 대부분은 끝부분에 조금 드러나겠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랑 지금 연계되는 질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은 처음 부분에서 이 부분이 있는지, 업사이클링에 주목하게 된 배경, 그리고 끝부분에서 업사이클링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있는지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의 이 부분들 확인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부분에 먼저 집중을 해보셔야겠죠? 이거는 파란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람들은 그동안 단순히 물건을 재활용했던 것을 넘어서 좀 더 가치 있는 활동에 단순히 물건을 재활용했던 것을 넘어서고 싶어요.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찾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생활 속에서 쓸모없어진 폐기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링에 주목하게 되었구나. 그럼 이 부분이 지금 글의 첫 번째 부분에 나타난 업사이클링에 주목하게 된 배경이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 데가 아니라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간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인과관계에 어울리는 그래서로 바꿔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3번 선지에서 3번 문제에서 일단은 2번 부분은 제시가 됐죠. 글의 첫 번째 부분에서 업사이클링에 주목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접속어의 사용이 부적절한 건 맞아요, 기억이. 근데 그러나가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라는 인가로 고쳤잖아. 그래서 그래서로 바꿔주면 답이 X이기 때문에 정답이 바로 나왔죠. 1번이야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원래 문제를 풀 때는 나머지를 풀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어떻게만 보시면 되냐면 그냥 확인만 해보세요. 니은에 출시를 넣는 게 더 적절한지, 디귿에서는 관련된으로 이중귀동이 맞는지, 리을에서는 업사이클링을이라는 목적어를 집어넣는 것이 맞는지, 미음에서는 문장에서 진짜로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그냥 확인만 한 번씩 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읽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운이 좋으면 바로 3번에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끝부분에 실제로 등장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끝부분은 마지막 문단 부분을 골라주시면 좋아요. 사실은 그랬을 때 마지막 문단이 조금 길긴 하지만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건데 지금 여기에 무엇을이라는 목적어가 빠져있죠. 무엇보다도 그럼 실천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 버려진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물건이 될 수 있는 재료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일상생활에서 업사이클링을 실천하기 위한 자세 부분이 들어간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3번
선지도 맞는 답이야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업사이클링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가는지 한번 빠르게 후다닥 살펴보겠습니다. 폐타이어를 활용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만든 것도 폐타이어를 쓰레기가 아닌 신발의 밑창이 될 수 있는 재료로 보았기 때문에 그럼 폐타이어를 활용한 것은 지금 예시를 들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또한 상품의 원래 용도에 맞는 사용법을 지켜서 사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원래 상품의 용도에 맞는 사용법을 지켜서 사용 기간을 늘리자. 근데 업사이클링이라는 것 자체는 재활용하는 거라며. 재활용을 하는데 그 재활용을 통해서 버려진 물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서 또 다른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인데 사용 기간을 늘린다는 것은 재활용을 하겠다라는 것과는 재활용 이전의 물건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와는 조금 거리가 없는 멀리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화재와 어긋남. 그럼 이렇게 화재에서 어긋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통일성이 낮다,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통일성은 주제로 모이는 글의 성격을 드러내기 때문에 글의 주제에서부터 어긋나면 통일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평소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가치 있는 재활용을 고민함으로써 쓰레기도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업사이클링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가 다 읽어봤는데 비유적인 표현이 안 나오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비유적인 표현 정도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럼 끝부분에서 일상생활 일단 끝부분에 제시된 거 맞고 일상생활에서 업사이클링을 실천하기 위한 자세도 드러납니다. 하지만 업사이클링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나오긴 했으나 비유적인 표현은 쓰이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야 하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아까 앞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인터뷰를 다 읽어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인터뷰 부분에서 나왔던 예시들은 뭐가 있었냐면 일단 폐연수막으로 에코백을 만들었던 경험 그리고 필통을 만들 수 있는 경험, 버려진 방수천으로 필통을 만들 수 있는 것, 업사이클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터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것, 폐타이어를 활용해서 신발의 밑창을 만드는 것은 제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우리 방금 마지막에 끝부분에서 읽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맞는 답이야 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업사이클링 활동을 설명한 것, 업사이클링에 대한 설명이 나온 부분을 찾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업사이클링은 여기에 지금 이제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이 합쳐진 말. 그럼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버려지거나 다 쓴 물건에 디자인이나 활용도를 더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얘는 의의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요.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의의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이 업사이클링 제품을 게시하고 있는데 요런 거에 지난 학교에서 환경의 날에 했던 폐연수막으로 에코백 만들기 그리고 이번에 방수천을 활용한 필통 만들기 이런 것들이 바로 업사이클링과 관련된 활동이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업사이클링 활동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예시가 맞고요. 왜냐하면 필통이라든지 에코백이라든지 구체적인 사물의 이름이 들었잖아. 그래서 구체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맞기 때문에 4번도 맞는다 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일단 불필요한 문장 성분인 목적어가 빠져 있었던 부분에 업사이클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지막 미음에서도 글의 흐름에서 주제에서 어긋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통일성을 위해서 삭제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면 니은과 디귿 그냥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니은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들이 업사이클링 작품들을 게시하고 있다. 얘들아 게시한다는 시작하다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상품들을 만들어낸 거잖아. 그럼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냈으니까 출시가 좀 더 적절한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은 우리 이번에 피동사동에서 배우셨죠. 관련되다. 근데 돼 부분에 뒤에 어지가 또다시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 이중피동이잖아. 그냥 한 개만 관련된 이렇게 한 번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화작 파트는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고요. 대신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이 여기 122페이지부터는 풀어가지고 오셔야겠죠. 122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여기를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